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노란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우산에 대해 이미 TV 광고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시청을 통해 아직 노란우산에 가입하지 않으신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란우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우산의 제도를 소개한 뒤 계약의 청약, 내용 변경, 해지와 지급, 계약 대출, 적용되는 세금과 그 외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우산이란 2007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공무원은 퇴직하면 퇴직금이란 게 나오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러한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만이 가입 가능하고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를 월 혹은 분기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만기가 없고 공제 사유나 해약할 때까지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제 사유 중에서 퇴임이나 노령은 2022년 3월 현재 기준 연복리 2.4%로 이자가 붙고 사망이나 폐업 시에는 0.3% 가산해서 2.7%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자율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등으로부터 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부금 내에서 공제 계약 대출이 가능하고 가입 시에는 가입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출범 14년인 지난해에 제적 가입자 150만을 달성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 해인 2007년 당시 4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6만, 2015년 50만, 2018년 100만에 이어 지난해 150만을 넘어서면서 현재까지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자분들께서 납입하신 부금은 2007년 첫 해에 29억 원, 2016년 5조 3천억 원, 지난해에는 18조 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납부한 부금 내에서 가능한 계약대출 잔액의 경우 2013년에는 890억 원, 2019년 1조 원, 21년에는 2조로 성장하였고 또한 지급한 공제금은 2010년에는 85억 원, 18년 2조 2천억 원, 21년에는 약 4조 500억 원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 중 32%는 서비스업 종사자이고 약 30%는 도소매업 종사자, 20%는 숙박, 음식업 종사자 사장님들께서 가입 중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청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가입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나 인적 용역 제공자인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가 1에서 19, 90에서 99, 81, 86, 87, 88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주점업이나 도박장, 다단계 판매원과 같은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부금 납부가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소기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나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이 필요하고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로 월 매출액을 통해 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출액을 토대로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 신청은 노란우산 어플이나 8899.or.kr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인터넷 신청 가능하고 직접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거래은행으로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공통 서류로, 개인 사업체라면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법인 사업체라면 앞서 말씀드린 매출액 증빙 서류에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준비하시면 되고,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근 2개월분의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공제 사유 중 폐업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미적용 확인서도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이 신청되고 3영업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가입 자격 미달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별도 사유 없이 청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계약 무효는 계약 이후에 가입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보다 폐업일이 앞서게 된다면 가입 자격이 미달이므로 이런 경우에 계약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납부했던 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중앙회에 있다면 기준 이유를 불이하여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취소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자의 의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완전 판매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 약관 설명을 누락하였거나 허위나 과장 등으로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납부 부금의 기준 이유를 불이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 변경입니다. 월 부금액은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분기 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정했던 부금액을 더 늘리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에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3개월 이상 부금 납부 후부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나 고객센터에서 변경 가능하고 직접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납 부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금 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란우산에서 미납 부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부금 월액으로 납부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정보는 일반 정보와 주요 정보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정보는 자택 주소, 연락처, 팩스 번호 등이 있고 전화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변경 가능하고 주요 정보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있고 온라인 변경, 전화 변경은 불가능하고 변경 통지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공제금 지급과 관련이 있기에 원칙상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중에 과세에서 면세, 면세에서 과세 등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개업일자가 동일하다면 변경 가능하고 다르다면 폐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금 수납입니다. 부금을 수납하는 방법에는 계약자의 공제거래계좌에서 본회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만약 압류 등의 이유로 자동이체가 불가한 계약자에게는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체부금을 수납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회차에 맞게 이체 처리하고 있고 만약 12회차 이상 연체될 시에는 납부 덕촉 및 해약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월 부금에 대해 연 최대 6개월 선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금을 미납한 경우에 별도 불이익이나 페널티는 없으나 1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 강제 해지 대상이 되고 1년간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계약자가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재해, 입원 치료, 경영 악화, 사회적 재난, 회생, 휴업 등이 있고 중지 사유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중지 사유 중 경영 악화로 인한 사유는 연속 신청이 불가능하고 계약 기간 중 3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정되어 계약 기간 중 4회 신청 가능하고 2회 범위 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납 부금이 있는데 부금 납부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미납 부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금 납부 중지 사유 시작월이 미납 부금월보다 앞선다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금 통사는 계약자가 공제금 신청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금 월수에 대한 복리이자를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 지급 발생 사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금을 통산하기 위해 당연히 미납된 부금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 다시 신계약의 부금으로 통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서류도 계약 종료 서류와 가입 서류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와 지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약 사유에는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 해약은 일반 해약 환급금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원금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취지상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도 해지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장기 가입자에게 높은 이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임의예약 구비 서류로는 청구서와 신분증 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제 해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금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 해지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이나 해약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할 때 강제 해약에 해당됩니다. 이 표는 일반 해약 환급표입니다. 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 7회 이상 납부 시점부터 일반 해약 시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정리하면서 들었던 궁금증 중 하나가 왜 복잡하고 불편하게 현재 기준이 아니라 가입 당시 기준을 따를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 체결 후에 약관이 변경되어도 개정된 약관의 효력은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지 시에는 가입자별로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주 해약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나 법인 대표자가 퇴임하게 된다면 간주 해약에 해당합니다. 간주 해약은 원금 손실은 없고 1회차부터 36회차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37회차 이상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부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방법은 중앙회에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가입하셨다면 가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하단에 보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주 해약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는 사업 양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현물 출자 폐업인 경우에는 사업포괄 현물 출자 계약서와 기존 사업체 폐업사실 증명원, 신설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 또 대표자의 퇴임인 경우에는 퇴임 사실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공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사유가 쉽게 생각해서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사유에는 폐업, 사망, 공동사업자 탈퇴, 노령이 있는데 이러한 공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공제금은 납입부금에 기간별로 불이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퇴임이나 노령, 공동사업자 탈퇴는 현재 기준이율인 2.4%가 붙게 되고 폐업이나 사망은 0.3% 가산하여 2.7%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공제금 신청 방법은 해약과 동일하게 중앙회에 방문하거나 가입은행,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공통 서류로 폐업인 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원, 사망인 경우에는 계약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와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탈퇴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날짜, 탈퇴가 명시된 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노령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만 60세 이상 120회 납입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료 앞쪽에서 공제금의 경우 어떠한 조건 내에서는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제 사유 발생의 기준으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일 때 5년, 10년, 15년, 20년 등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의 경우 분할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제금은 1회부터 6회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7회차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 사망의 경우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은 기준이율의 0.3%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후로는 가산 이율에서 1년이 지날수록 0.05%씩 감소하게 됩니다. 노령, 퇴임은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율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 순위에 기초하여 상속인에게 사망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3명이 1대 1대 1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습 상속을 통해 상속받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때 사망한 자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통 수급관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자에게 공제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지급분을 별도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는 각 상속인의 거주 지역이 원거리 등의 이유로 인감 날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지급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를 통해서 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시중은행 창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단 압류 방지 계좌는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 납부나 기타 대출금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우산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납부 부금 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무담보 무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 자격은 당연히 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의계약 환급금에서 원천 징수 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상이하지만 현재 대출 금리는 2.9%이고 대출 신청은 창구나 인터넷, 어플에서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 전화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 대출은 1일 3천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 계약 대출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 대출의 경우에 부금 납부일 기준으로 3회 이상 이체 실적이 있는 계좌로 이체하게 되고 대출금 지급은 현금 수령은 안 되고 이체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수시 상환, 일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공제 계약 대출 외에도 의료 대출과 재해 대출이 있습니다. 의료 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무이자로 대출 가능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1년이고 1년 후에는 일반 대출로 전환되어 일반 대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함께 입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대출로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가능 총 한도 내에서 2천만 원과 재해 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계약 대출, 의료 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2년 기간이 지나면 일반 대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퇴직금을 위한 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붙게 되고 일반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 금액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 자체를 감소시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공제 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사업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 1억 원 초과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고 원천 징수로서 납세를 완료하게 되고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공제금에서 납입한 부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이자소득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제금에 대해서는 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와 그 외에 사후부금이나
거절, 철회 등 청약금의 이자에도 불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적용되고 있고 그 이전 가입자도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계약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간 납입 부금과 연 300만 원 혹은 연 500만 원 중 작은 금액의 합을 소득공제 받은 금액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 후에 전체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본 것 같다는 계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공제금을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액이 발생한 이자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것까지 감안하면 순소득은 항상 원금보다 크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공제율은 6에서 42%이고 퇴직소득세율은 3% 이내이므로 원금 손실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2년 내에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 수령 시에는 사업 재기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먼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면 퇴직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하고 평균 연소득을 계산한 뒤 11일 곱한 환산급여를 산출 후에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구간 기본세율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고 11을 나눈 뒤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도에 이미 해지 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규정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 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기타 소득은 해지 환급금에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이 기타 소득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통해 장기 저축을 유도하지만 이미 해지 시에 그동안 지원했던 소득공제의 환수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은 다양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월 공제 부금 납입 시에 2만 원씩 최대 12회 장려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1개월 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재기 장려금도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내에 폐업한 폐업자에게 사업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자체 가입 희망 장려금 지원 범위입니다. 또 다른 장려금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집합 제한 장려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명령이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여 최대 월 4만 원,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나 세무서 등과 같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주요 대학병원에서 검진비를 할인받을 수도 있으며 주요 관광지 100여 개의 휴양시설을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2년간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란우산이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은 먼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가입하게 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소상공인의 절세 혜택으로 아주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절세 혜택과 함께 노후나 폐업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복리 이자입니다. 이자가 연복리로 가산되고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금 마련에 유리할 것이고 세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금의 경우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져 모아둔 자금이 모두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류 방지 계좌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약 환급금 예상액의 9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급전이 필요할 시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상이하지만 현재 대출 금리는 2.9%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대출 만기는 1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혜택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란우산에 가입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에서 이미 해지 시에 납부금을 7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이 보장됩니다. 만약 7회 미만일 경우 납부 부금의 원금의 80에서 90%밖에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7회 이상 납부해서 원금 100% 이상 보장받더라도 임의 해지나 강제 해지는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노란우산에 가입하셨다면 해지 시 받게 될 불이익을 잘 확인하시고 해지하셔야 하고, 노란우산 가입 시에는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등 혜택이 풍부하므로 장기간 가입이 가능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매월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부금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추셔서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에 대한 설명과 혜택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노란우산 콜센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